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경마일이죠. 어쨌든 오늘도 저와 함께 예상을 도와주실 분 민병철 의원입니다. 재주 많은 민병철 의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월말 경마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준비를 열심히 한 마필들이 많은데 편성 강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네, 역시 월말 편성에다가 휴장 전 마지막 경마일답게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 서울과 부산의 각 마방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들이 이번에 일요 경마에 대거 출전합니다. 충분히 복병마의 반란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일단 부산 경마장은 많은 비로 인해서 상당히 주로가 가볍습니다. 자, 그런 부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서울 경마장은 정상주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주로에서는 살짝 벗어났습니다만 아무튼 서울과 부산 그 차별화된 그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그러한 경마일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일요 경마. 이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텐데요. 일부에서 김준호 의원과 백동일 의원이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 변함없이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부산 경마 두 경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주로가 가볍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13번 와이키키의 종반 한발 역전극도 기대가 가는 가운데 이 지구력 보강을 하고 나왔어요. 직전보다도 물론 거리는 줄었지만은 출발 연습과 함께 지구력 보강을 하고 나와서 이번에도 아주 연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내선 최적의 이선 전개 펼칠 4번 플레인캣과 제일 큰힘 합천합니다. 중거리든 장거리든 상당히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줄 아는 한마디로 선투입이 자유로운 유형의 말입니다. 8번마 언비터블이 부담 중량이 이점이 있고 새벽 훈련 시의 변화 모습, 이 부분에서 변화 모습이 변화 폭이 가장 그래도 두드러졌다. 이 정도는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뒤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를 즐겨 하는 말이죠. 적인 기수 박으론 기수 현장 10번 10% 에드캔인데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총 14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맞을 듯합니다. 특별한 능력 우위 마필이 없는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뭐 새벽 훈련에 변화가 있거나 전개가 유리하거나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혼전 편성. 요 중에서 이제 어느 마필을 주목해야 될지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4경주는 5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 또한 단거리 검증받은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진로방해에 당한 아픔을 겪었던 마필, 또한 출전 제외된 마필단도 있었죠. 일단 레이스 흐름은 앞선에 나서는 선행형 마필의 전력이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2선 자리 잡고 종반 뚝심을 발휘할 선입형 마필에게 관심 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전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스피드가 가장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3번 카드리가가 선두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이고요.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7번 불꽃왕자와 이 4번 가이아 썬더가 2선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측에서는 이 12번 모닝스카이 그리고 내측에서는 2번 델라고 킹까지 두텁게 이 3선 형성을 해 나갈 것인데 자 7번 불꽃왕자입니다. 이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순간 스피드, 선두 가담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말이에요. 자 직전 경주 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도 3착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당시 내측 게이트 배정에 밀어 선입권 가담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하이유레카라는 마필에게 진로 방해를 당했어요. 당시 하이유레카가 내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가운데 3코너 진입 시점에서 7번이 불꽃왕자는 후미로 약간 쳐졌고 그런 이후에 재차 직선에서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죠.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진로 방해에 당하는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4번 가이아 썬더입니다. 작년 6월달 데뷔전 졸전 이후에 두 차례 경주에서 모두 입상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마필이에요. 특히나 작년 10월에 열린 2-3화 대상 경주였죠.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그 강편성 속에서도 3착을 하며 선전을 펼쳤고요. 근데 지난 11월 29일 브리어즈컵 대상 경주에서는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출전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죠. 이 공백 이후 재검받고 건재한 모습으로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이 특히나 4번 가이아 썬더는요. 앞선 가담 능력도 있지만 참고 한 발 취입도 되는 선입 취입 전개 자유마입니다. 2번 델라고킹 직전에는 요배통으로 출전 주기가 길어진 가운데 체중도 25kg가 증가한 상태에서 분명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출전이었는데 당시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중반까지 상당히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 주기고요. 상당히 향상된 컨디션까지 이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곽의 12번 모닝스카이 작년 10월 18일 경주에서 주행 중 직선에서 스텝이 꼬이면서 낙마한 주행 중지된 아픔이 있었습니다. 11월 경주부터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출전하면서 직전에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의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직전에 1200거리 우승 시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12번 모닝스카이. 자 결과적으로는요. 직전에도 3코너 진입 시점에서 선두 가담 그 시점에서 진로방해 안 당했으면은 입상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이번에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에요. 7번 불꽃왕자의 선전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이미 2-3화 대상 경주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펼쳤던 능력마입니다. 주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컨디션 문제 없고 이번에 재기량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4번 가이아 썬더고요. 이번에 정상 주기 돌아왔고 캐주얼 컨디션 내선 최적 레이스 2번 델라고 킹과 날이 갈수록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주력의 신장세가 돋보이는 12번 모닝스카이의 선전까지 결국 2300거리 2선에서 가장 최적 레이스 펼칠 이 7번 불꽃왕자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보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7번 불꽃왕자.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 중에 한 필이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좀 궁금한 마필들이 몇 도 있어요. 사실 이번 경주에도. 먼저 질문을 한 마리 드려볼게요. 네. 14번 해피볼은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항상. 네. 중속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 전개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으로도 지난번에 불꽃왕자하고 대등한 경주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 마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 출발 능력만이 그 경주력 발휘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끝번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출발이 잘 나오는 가운데 이제 선입권 전개로 입상 전력도 있습니다만 출발 능력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또한 최외곽 14번 게이트에서 이 앞선에 은근히 빠른 레이스와 2선 두터운 그 흐름을 얼마만큼 초반에 극복해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린 2선에서 좀 유리하게 전개 펼칠 마필들에게 입상의 찬스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좀 거슬리는 마필은 맞아요. 14번 해피볼. 요 마필은 예시 상태를 보면 컨디션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좀
그 변화폭이 크게 느껴지는 마필 중에 한 필이에요. 그래서 14번마 해피볼은 예시 상태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고 6번마 민손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 이제 주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습니다만은 상당히 근성면에서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마 민손도 이번 경주에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뭐 전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1300에 대해서는 경주 경험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마 민손 복병 세력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씩 이제 컨디션을 감안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어서 민병철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죠. 아주 다적중을 이뤘습니다. 기복이 없는 민병철 위원. 이번에는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혼합파 등급 핸디캡 경주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우위로 평가되지만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중시 투자 가치나 이 환수율 면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민병철 의원이 다행히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일요경마에서는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행복한 하루를 선사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8개 경주 50%의 적중을 해드렸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짜릿한 단통 승부를 포함해서 총 5차례 승부 경주에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쏠쏠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일요경마 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일요경마에서도 지난주 일요경마 멋진 승리, 기운 이어가겠습니다. 자, 5경주는요. 4등급의 1400 레이스 만만치 않은 경주거리죠. 일단은 앞선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빠르지 않은 앞선의 레이스 흐름, 구도 속에 좀 더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에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12번 발교스키는요.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데뷔 초보다는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모습 속에 자 이제는 홈이 늦추이 무려가 사라진 말이에요. 직전에 1400거리 자 2선 전개를 해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끈기발휘 첫 번째 자 우승을 달성한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 상당히 수월해진 편성이죠. 다시 한번 적정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13번 갈색 전령은 한동안 2차례 경주에서 이제 3등급 점핑 출전해가지고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4등급 편성 재편성 와가지고 게이트 외곽에서 시종 이선 외곽 무리하면서도 자 3차까지 했어요. 당시 통안의 머리차 3차기였죠. 직전 경주 민병철이가 놓고 승부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빠른 말 느렸기 때문에 이 13번 갈색 전령이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충분히 편성 전개 2점 이 13번 갈색 전령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측에 2번 JS1과 1번 서창비호가 있는데 자 1번 서창비호가 지난 11월 21일 경주에서 당시 자 마지막 한 발 결정력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진력 좋은 페로비치 기술하면은 무빙 전개까지도 가능한 자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JS1도 최근에 중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이 승급전에서도 다시금 가능하겠고요. 마지막 한 발 몰아쓰는 힘에 있어서는 6번 마이티 힘도 만만치가 않은 경주죠. 결국 12번 발료스키는 현장에서도 놓고 승부하는 충마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착이 상당히 난전이에요. 후착 도전마 중에 직전에 비록 입상 실패는 했지만 민병철이가 그 마필의 입상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재정비하고 출전합니다. 바로 그 마필로 한 방으로 환수 최고의 마건으로 여러분께 승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 1400m 레이스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설명을 제가 먼저 드렸고 민병철 의원이 이제 도전 가능 마필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마필을 거의 주력으로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네, 왜 서울 경주로 안 하고 부산 경주로 했냐? 아무래도 이제 적중을 이끌어내고 투자 가치 면에서 매력이 있는 경주를 고르다 보니까 부산 경주 이경주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주가 7번마 월드 챔피언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는 경주입니다. 지난 경주에 출발이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장악했는데 선행이 처음에는 수월했습니다만은 12번 게이트에 있던 샤프라인이 압박을 하면서 결국 4코너를 꼴찌로 돌았던 국색이란 마필한테 역전을 허용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1400m였고 이번 경주 1300m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7번마 월드 챔피언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전개상. 다만 지난번에는 선행이 수월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경주에 6번마 피스베리가 초속 중속에서 7번마 월드 챔피언을 또 압박하는 직전 경주의 샤프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비가 온 상황에서 주로가 가볍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개상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에 국색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부분은 이 마필이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보여준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뚝심을 발휘할 마필들의 선전에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경주죠. 1번마 우승최고는 게이트가 좋아졌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만은 추진을 못하고 후미권, 꼴찌권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오카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승 최고가 지난번에 보여준 순발력이면 초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 밀어준다면 4선, 5선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 자리만 잡는다면 1번마 우승 최고가 충분히 여기서는 노림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같이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이 몇 도 있어요. 4번마 파워컵스 그리고 10번마 퍼스트킹. 전개상으로는 당시에 퍼스트킹이 4번째 따라갔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유리했는데 결승점에서의 그 격차를 따지면 1번마 우승 최고가 만약 이제 10번마 퍼스트킹과 같은 선상에서 스퍼트를 같이 한다면 우승 최고가 퍼스트킹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5번마 산타글로리아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12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백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경주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단순 기록으로 기록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같이 뛰었던 미라클 볼트하고 경합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직선주로 4코너 돌아서 결승점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면서 우승 다툼을 해냈는데 그 와중에서 미라클 볼트를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요 마필은 그만큼 근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경주였고 상대적인 경주 운영에 따라서 기록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기록만으로 5번마 산타글로리아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우승 최고 그리고 5번마 산타글로리아 이 두 피를 노림수를 갖고 상대마를 찾는 경주인데요. 애곽에 13번마 봉황의 꿈이 역시 초속 중속이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출발이 아주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종반으로 갈수록 여력을 더 발휘했는데 늘어난 거리가 봉황의 꿈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번마 월드 챔피언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1번 우승 최고, 5번 산타글로리아, 13번 봉황의 꿈 이 세 필의 선전에 기대감이 높고 7번마 월드 챔피언을 정 못 버리겠다 그러면 7번마 월드 챔피언은 저는 3복승 정도 선택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최근 상승세 마필들이 여러 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을 보였던 마필 중에서 컨디션이 호전된 마필도 있습니다. 전개 상황도 어느 마필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경주가 될 듯한데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육경주 1200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현 등급 상승세 마필과 직전에 입상하고 승급전 치르는 능력 상승세 마필들이 대거 한 군데 모였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내측의 2번 터치플라잉과 11번 강성대국이 레이스룸을 이끌 텐데요. 이선 자리 잡는 마필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 선행 질주성을 갖춘 말이죠. 직전에는 출발과 동시에 미세한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행 나섰단 말이에요. 11번 강성대국. 이번에 문세영 카드로 출발도 좀 더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까 평가되고요. 자, 굳이 뭐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인데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좀 더 선두권 수월하게 나갈 2번 터치플라잉. 초반 전개는 2번 터치플라잉과 11번 강성대국이 최선두권에서 흐름을 이끌어 나갑니다. 은근히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직전에 선행 1순 입상을 했죠. 5번 그랜드 피닉스와 6번 비욘드 리미티도 이 선에는 충분히 가담할 편성입니다. 자, 2번 터치 플라잉입니다. 자, 2014년도 11월에 데뷔전 참패를 했어요. 이 9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공백 이후 체중도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면모로 복귀 후 4번의 경주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능력마입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4등급 승급 전에 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서 게이트 외곽 배정받은 가운데 당시 승자환희, 썬파이터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구도에서 이 선에서 차분히 힘한 배. 직선에서 약간 좀 직선에서 외측 기대막벽을 보였는데 당시 철저하게 잡아가면서 끈기 발휘 2차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한 단계 성장된 걸음 보인 요 2번 터치플라잉. 이번에 내측 게이트 선두권 전개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네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자, 5번 그랜드 피닉스. 작년 상반기 7개월 동안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작년 8월 달 복귀 후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한결 좋아진 가운데 데뷔 후 첫 승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동거리 1200거리 선행 나서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5번 그랜드 피닉스는요. 과거 중위권 전개 추입으로도 입상을 할 정도로 전개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 6번 비욘드 리미티. 지난 8월 달에 데뷔전 강한 상대 만나 입상 실패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후 단거리 3연승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우수한 가운데 레이스룸 빠른 구도 속에서도 초반 서두르지 않고 이번에도 2선 가담하면서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자, 문제의 마필인데 21번 강성대국입니다. 이미 하이군 시절에 1200m 레이스 선행 1순 2번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나서는 조건, 무리 없이 선행 나서는 조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직전에는 미세하게 출발 후 착지 불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앞선을 장악하려고 무리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랜드 피닉스와 선두 경합을 외측에서 했어요. 당연히 무너졌죠. 근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죠. 자, 초반 선두 장악에 무리 없이 나서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이미 1400m까지 극복한 신의 능력마입니다. 게이트 안쪽이고요. 초반 앞선 레이스 수월해진 편성이죠. 2번 터치플라잉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고요. 자, 레이스룸에 따라서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이번에도 극대화할 마필입니다. 5번 그랜드 피닉스와 자 6번 요 비욘드 리미트. 최근 3연승의 상승세. 이번에도 이 선에서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이고요. 얼마나 초반에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지만 문세영 기수라면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1번 강성대국의 선행 1순 가능성까지. 결국 육경주는요. 자, 직전 대비 거리 줄였고 내선 최적의 레이스 펼칠 2번 터치플라잉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육경주였습니다. 네, 전개상 선취입을 겸비한 상승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2번 마 터치플라잉 1400m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1200m로 경주거리가 내려왔다. 이 부분은 조건상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훈련 상태도 지금
민병철이 설명했던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좋게 본 마필은 6번 마 비욘 드리미트입니다. 상대들이 조금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지스 요새가 빠르게 끄는 레이스에서 결국 제압을 했어요. 추입으로. 그래서 새벽조기 모습 때 보니까 예산 1군 천년유산 내측에서 대등한 걸음을 보이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6번마 비욘 드리미트 같은 경우는 훈련 상태도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아진 느낌을 주고 있고요. 문제마 필이 11번마 강성대국이라고 이제 민병철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 요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선행을 갔을 때 잘 뜁니다. 요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새벽 훈련 시 모습은 마필이 좀 힘이 차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끌어요. 그래서 조교자가 시종 제어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 경주 중에 발생을 하면 말하고 싸워야 돼요. 이런 모습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종 선택까지 조금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압축을 해나가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제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몇 두 있고요. 어느 정도 전력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느냐. 3등급이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도 부담 중량에 또 편차가 생겼고요. 게이트의 변화가 생겼고 기승 기수의 변화가 생겼고 전개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새롭습니다. 이번 경주 민병철 위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경주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경마가 상당히 흥미로운 갬블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만만치 않은 1400거리고 이미 중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인 마필도 상당수 출전합니다. 자, 3번 신천여망입니다. 최근에 중거리에서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죠. 과거 입상 시에는 선행 일변도에서 가능했던 그런 단순한 전개 페이스 벗어나서 최근에는 앞선의 페이스 차분하게 2선에서 응수하면서도 종반에 끈기 있는 근성 발휘하면서 뚝심형 마필로 변모를 했어요. 직전에 1600m 거리 당시 어프로치에 이어서 2착을 했는데 그 만만치 않은 1600m도 최근에 너끈하게 극복해내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에 적정 1400거리 출전에 앞선에 다단한 그 선행형 마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만 내측에서 2선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3번 신천여망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안쪽에 1번 탱크파워. 자, 이번 경주에서는 13번 메인스테이와 함께 초반 선두권 장악에 나설 선행형 마필로 보입니다. 최근에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시종 선두 외곽에서 외선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수한 근성을 발휘했던 전력입니다. 1400거리 바로 극복을 해냈고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자, 일단 그 금요 경마, 부산 경마장 컨디션을 보면은 주로가 가볍습니다. 불량 주로였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면 그 가벼운 주로 컨디션을 톡톡히 혜택을 볼 1번 탱크 파워의 선행 1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13번 메인스테이. 작년도 8월 달 데뷔전 참패 이후에 이후 경주에서 1400m 두 번의 우승 포함 5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13번 메인스테이는요. 전개를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말이에요.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2선 외곽 따라가도 되고 직전에는 무빙성 전개로 아예 선두 강탈해서 그 무리하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는데 게이트 외곽이지만 충분히 이번에도 선두권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면서 이 1400m 적정거리 이 13번 메인스테이 선전 기대가 가고요. 자, 5번 마린원이 이번에 마방을 이적하고 첫 출전에 나섭니다. 과거에는 초반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선두 선입형 마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직전에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에요. 이번에 망사 눈가면과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장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모래 반응이나 주행의 직질성까지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단점을 극복할 5번 마린원까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1번마 탱크파워, 3번마 신천여망, 그리고 5번마 마린원, 13번마 메인스테이. 지금 다 언급한 마필들이
상태들은 좋은데 제가 한 필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2번마 고속질주. 뭐 민병철 의원이 요 마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 마필의 전개 상황과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추천도 해드렸던 마필인데 12월 경주에서는 약간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졸전이었고 직전에는 앞다리 부상으로 제외가 됐었죠. 이번에 이제 컨디션이 얼마만큼 회복세를 보이느냐 예시장 컨디션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디션 괜찮다라면은 12번 고속질주도 일단 전개가 후미에서 늦추기 우려가 없는 선두 선입형 마필이에요. 1,400m 거리 선두 선입전으로 우승했던 전력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백도 있고 이 컨디션까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12번마 고속질주 같은 경우는 뭐 새벽 훈련 시 파워감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상당히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2번마 고속질주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봤고 전개상으로 보면은 1번마 탱크 파워 게이트 2점을 10분 발휘하면 지금 경주거리 1,400m인데요. 부산에 비가 왔다. 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탱크 파워는 상당히 조건상으로는 좀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의 세계일곱의 대상경주. 국산 오픈 경주 4세 이상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2마리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듯합니다. 상위군에서 1200m면 뭐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질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 경주 이 민병철 의원이 월요일부터 미리 이 세계일곱의 대상 경주를 놓고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고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도 올 시즌 첫 번째 대상 경주 세계일곱의 대상 경주입니다. 2003년도 원년 챔피언 하비동주 추억의 마필이죠. 작년도 디펜 챔피언 광급 이상은 아쉽게도 작년도 세계일곱의 대상 경주를 이후로 퇴사가 됐습니다. 자, 올 시즌 첫 번째 대상 경주 8경주 세계일곱입니다. 일단 단거리 1200 레이스로 펼쳐지고요. 선두권 흐름 상당히 빠릅니다. 앞선 선두 선입형 마필들 상당히 주목이 가는 가운데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8군의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부산에서 이적한 12번 매직 댄서와 이 9번 라이언스타 은근히 빠른 말이에요. 두 마필이 옥신각신 선두권 레이스를 형성해 나갈 것이고요. 측에 1번 파워시티 그리고 자 5번 마필 그리고 안쪽에 2번 포티큐어는 레이스 흐름에서 다소간 동떨어져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 이 12번 매직 댄서입니다. 2012년도 10월에 부산 경마장에서 데뷔했던 말이에요. 이후 11연속 입상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걸쳐 나갔었는데 자, 2014년도 6월에는 제주 특별자치도지사회 대상 경주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좀 부진의 늪에 빠졌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적을 했죠. 서울 이적 후에 작년도에 스포츠 선배 대상 경주에서 무리한 선행 질주로 무너졌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자, 직전에 어느 정도 완화된 가운데 5번 선봉입니다. 가장 주목이 가는 마필이에요. 이세마 시절이었던 2014년도 8월에 첫 승을 달성한 이후에 호흡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학동염 원거슬 수술을 받고 작년도 3세마 시절 복귀해서 거침없는 연속 입상 행진을 벌이면서 과천발 최강의 3세마로 검증받은 말이에요. 오게티라면 3관마 경주였던 코리안 더비와 롱림 축산식품 장감의 대상 경주 3강 경주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작년도 여타의 일반 편성에서는 모두 입상을 차지했고요. 1등급 승급전에서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안쪽에 1번 자 파워시티
자, 2014년도 9월부터 박태준 기수가 전담해서 기승하고 있는데 전 구간 밀어붙이는 강단 있는 경주력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장거리 1900m까지 극복해낸 전력이에요. 작년 8월 9일 날 일강스포츠 대상 경주에서 전 구간 뉴 화이트 삭스와 경합을 해나가면서도 종반 끈기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복귀 전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으로 보입니다. 자, 여태 마필 중에 자 2번 포티큐어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말인데 이적 후 작년도 8월 달에 SLTC 트로피 특별 경주 당시 종반 위력적인 추입 한 발 역전극을 펼쳐냈던 말인데 아무래도 이 레이스 흐름에서는 약간 동떨어져 전기는 하겠습니다만 코너 돌아 직선주로 들어와서 한 박자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7개월 만에 출발 연습까지 단행했습니다. 초반 빠른 레이스 흐름에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이죠. 5번 선봉,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섭렵하고 있는 말이고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서 데뷔 후 첫 번째 대상 경주 입상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관건이 되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를 보고 제가 좀 단거리에 나왔으면 어떨까 했던 말인데 12번 매직댄서 이번에 강공 선행작전이 주요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본 능력 출중한 말이죠. 직전에 공백이 있었고 복귀 전 이번에 정상주기 자 컨디션 상당히 좋아진 1번 파워시티의 선전 앞선이 무뎌질 때 라스트 한 발 강하게 몰아붙일 2번 포티큐어의 추입 한 발 역전극까지 결과적으로 자 서울 8경주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최근 능력 상승세가 뚜렷한 5번 선봉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1200m 레이스라는 부분이 아주 박진감을 기대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12마리 중에서 2등급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했어요. 한 5두 정도가 이제 2등급 마필들인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마필이 있어요. 6번마 야오스카이 캣인데 네. 12번마 매직 댄서의 초속 중속과 6번마 야오스카이 캣이 강하게 밀었을 때 초속 중속 비슷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네. 네,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뚜렷한 마필이고 가장 이번 세계일보 대상 경주에서 다크호스로 가능한 마필을 보입니다만 이 경주 여건이요. 이번에 순말과 거세마는 모두 57kg 동일 부중이에요. 직전 대비 이제 4.5kg 부담 중량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는 강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행을 나서준 조건에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선입전도 가능했죠. 과연 이 선두권의 빠른 흐름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그 경합을 펼쳤을 때 얼마나만큼 끈기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강해진 상대 그리고 최근에 그 경주 편하게 선행 레이스를 펼쳐나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레이스로 보입니다. 부중도 올라갔고요. 그렇다면 6번 야구스카이 캣은 이번 경주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약한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번마 파워시티 같은 경우도 같은 동조의 라온 모리스 국산 1군 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이쪽에서 잡고도 사실 같은 1군 마필인데 보조해주면서도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1번마 파워시티 같은 경우는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5번마 선봉 역시 새벽적인 모습 보면요 힘이 느껴져요. 조교자가 시종 제어합니다. 그만큼 힘 소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 훈련 시에 너무 힘을 소진해버리면 실전 가서 힘이 붙이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훈련 과정부터 아주 공을 들이는 모습을 봤는데 5번마 선봉 이름값 그리고 주목을 받는 만큼 실전에서도 상당히 선전해 주기를 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1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1등급 마필들 전력은 다 드러났습니다. 컨디션에 뭐 큰 기복만 없다면 그래도 전력대로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1400m 그래도 전개상으로 또 유리해진 마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승기수가 교체된 마필도 있는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될지 민병철 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네, 육경주 오랜만에 그 부산에서도 이제 강자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경주 거리는 1400m고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가는 마필이 한두 있죠. 12번 감동의 바다입니다. 과거에 뭐 그랑프리까지 제패했던 마필인데 자 직전에 서울원정, 과천원정 자 그랑프리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습니다만 뭐 공백 여파도 있었고 워낙에 강한 상대 만나서 졸전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1400m 거리 일반 편성인데 레이스 구도가요 은근히 빠릅니다. 레이스가 7번 대풍년, 8번 슈퍼강자, 5번 벌마이끔 더 빠르죠. 이 빠른 3두의 선행마들이 이끄는 페이스의 1400거리인데 뭐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고요. 게이트 외곽에서 또한 적정거리 1400, 외곽에서 2선 자리 잡고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로 보이고요. 이번에 뭐 주기도 정상 주기로 맞췄고요.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12번 감동의 바다 이름값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1번 카우보이 선입니다. 2014년도 9월 달에 이제 폐출혈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 잠시 주춤거렸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1등급 무대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요. 이 코너를 4개 도는 1800, 1900, 2000m보다는 자, 1400m, 1600m 이 거리가 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자, 코너링이 많은 경주에서는 레이스에서는 약간 부진을 보이는데 이번에 1400m 레이스고요. 내측 게이트 배정. 상당히 뭐 전국은 또 힘으로 띄워준 유형의 말이고 선두 가담 스피드도 좋은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발 충분히 결정력 발휘할 1번 카우보이 선이고요. 자, 5번 벌마의 꿈. 상당히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 30주의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최근 2달 동안 꾸준하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1주에서도 신경을 쓴 말이에요. 5번 벌마의 꿈. 뭐 한때는 그랑프리에서 상당히 인기마로 부각을 받았던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오랜만에 복귀 전 상태감 이상 없는 5번 벌마의 꿈과 자, 9번 간다이. 역시 직전에 서울원정 그랑프리 출전했던 말이죠. 역시 그때는 역부정이었는데 일반 편성에서는 9번 간다이의 선정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역시 이제 12번마 감동의 바다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주입니다. 뭐 전력이 드러난 그런 마필들의 편성 중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 마필이 11번마 해상풍입니다. 경주거리 1400m에서 최근 경주 뭐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상대들이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전개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새벽 훈련 시에 공교롭게도 말이죠. 네. 1번마 카우보이 선하고 두 마리가 같이 병합을 하는데 순간 스피드 면에서는 11번마 해상풍이 좀 앞서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11번마 해상풍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11번 해상풍과 1번 카우보이 선은 부마가 같죠. 카우보이 캐라자마. 이번에 드디어 1등급 무대에 나섰습니다. 11번 해상풍. 일단은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유형의 선행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7번 대풍령과 8번 슈퍼강자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어떻게 전개를 펼쳐내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승급 전에 부담 중량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1등급 무대에서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1등급 무대 적응 완료가 됐을 때는 1200, 1400, 1등급 단거리에서는 통할 만한 전력으로 자, 차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새벽 훈련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11번마 해상풍 상당히 힘은 느껴지는 직전보다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상대들이 물론 강해진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복병 가치는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12번마 감동의 바다 편성의 호기 우승까지 지켜내 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될 듯합니다.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1400m) 국선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접전을 벌일 만한 그런 경주 편성인데요. 뭐 절대 우세를 장담할 만한 그런 능력 마필은 사실 없다.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 중에서 뭐 전개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컨디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민병철 의원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휴장전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혼전세가 역력해 보입니다. 일단 1400 레이스인데 선두권에서 전개를 좀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유리마가 있는 반면 또한 1400m 거리가 좀 적정 거리로 느껴지는 마필도 한두 있습니다. 자, 일단 11번 개선 행진곡입니다. 과거에 이제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 이제 능력 발휘도 가능했던 말이고 물론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상당히 끈끈함을 보이고 있는 말인데요. 상당히 선입전에도 적응이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6번 팍스코를 제외하고는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게이트 최외곽이지만 자, 아예 초반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도 있고 6번 팍스코 보내놓고 2선에서 힘안배하면서 최적의 레이스까지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직전에도 1200거리 장산제왕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 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11번 개선행진곡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3번 유지경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거리에서도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마필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체형 조건이고요. 상당히 전구간 힘으로 뛰어주는 유형인데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느린 페이스이면은 앞선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고 빠른 페이스라면은 좀 후미에 쳐져가지고 전개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 전개 대처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거리 줄여 1400m 출전. 자, 2번 썬업. 자, 이 말이 최근에 1800m 거리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말인데 악벽이 좀 많았던 말이에요. 늪발 악벽, 끌리는 악벽 등등. 최근에 1800m 레이스 다소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과거에 1000m 최단 거리에서도 추입으로 극강의 위력적 한 발을 보였던 말인데 아무래도 코너 4개 이상을 4개를 도는 이 1800거리보다는요. 이 1400거리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거리가 요 2번 썬업의 내재 능력 극대화하기에는 적정 거리가 아닌가. 마지막 한 발 추입을 할 수 있는 적정 거리 1400 2번 썬업의 선정 기대치를 보고 있고요. 9번 아라비아 왕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인기 대비 절전인데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 과거에 이 1400거리도 이제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고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최근 들어서는 다소간 이제 훔이 쳐져가지고 전개를 하는데 좀 더 앞선의 흐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선의 흐름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이 가능한 이 9번 아라비아 왕자의 실전 변화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1번 개선 행진곡 57kg 부담 중량 애곽 게이트 전개상으로는 뭐 그렇게 유리해 보이는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민병철 의원이 11번 개선 행진곡의 경쟁력을 조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마필이 5번 비도버 챔프입니다. 네. 비도버 챔프 같은 경우는 선입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상당히 근성이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줬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워낙 졸전이다 보니까 관심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데 비도버 챔프가 새벽 훈련 시에 보면 파워감은 분명히 직전보다는 좋아져 보이거든요. 네. 요 마필이 좋아졌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공백의 이유가 이제 요배통 등으로 이제 공백기도 있고요. 마체가 좀 얇은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초반에 이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서 그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 위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물론 앞선의 페이스가 6번 팍스코와 11번 개선행종이 이끄는 페이스이긴 한데 5번 비도버 챔프가 그 페이스 구도 속에서 얼마만큼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그리고 전개를 펼쳐 나가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출전 공백도 있고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다소간 강한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의 전력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번 비도버 챔프는 조금 편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사실 새벽 훈련 모습을 보면요 2번 썬업이 상당히 좋게 보여졌던 마필 중에 하나인데 약간 끄는 악벽이 있다고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새벽 훈련 시에도 마필은 상당히 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조교자는 어때요? 또 끌리면 힘소진을 하게 되니까 그걸 제어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뭐 코굴레를 하고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아주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래서 2번마 썬업, 뭐 게이트 이점도 있고 종반에 채찍을 대주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마 썬업, 요마필의 선전에 조금 더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설 명절 전에 마지막 경마일 풀어드린 경주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7번마 불꽃 왕자, 4번, 2번, 8번, 1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6번마 비온 드리미트, 2번, 5번, 11번, 7번입니다. 8경주죠. 5번마 선봉, 1번, 12번, 8번, 6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유지경성, 2번, 11번, 9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3번마 신천여망, 1번, 13번, 5번, 8번입니다. 부산 6경주 12번마 감동의 바다, 1번, 5번, 2번, 1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유명절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들을 세우는데 작심 3일은 좀 너무하고 한 3개월 정도, 작심 3개월 정도 되면은 신년 계획이 어디 뭐 무색할 만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병철 위원의 새해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인 201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올해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라는 아이템은 인간에게 상당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2016년도 한 해 행운이 깃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덕담 민병철 위원이 해 주셨는데요. 뭐 저는 당부를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신년 계획 그대로 연말까지 지켜 나가시기를, 그래서 모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